네,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포스코홀딩스 오늘 0.27% 실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1시 17분에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0. 이제 막 0.4%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121선을 터치하면서 약간은 좀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은 포스코홀딩스가 좀 장기적으로 24년도 하반기, 그리고 25년도, 26년, 그리고 27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포스코홀딩스를 왜 들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료를 좀 가져왔으니까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누가 뭐래도 2000전지의 다음 스텝은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걸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고체 시장이 열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5년도, 26년도까지는 약간 좀 뜸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열리는 거는 27년도입니다. 자, 그 뒤에부터 3년 동안 캐파가 굉장히 많이 커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전고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24년을 기반으로 황할 리튬 수요 전망이 계속해서 6년 사이에 큰 폭으로 좀 성장할 걸로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배터리 셀 기업들도 들어오는 해부터 점진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들어오는 기업이 삼성 SDI입니다. 27년부터 진입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SK온이 28년도, 29년도 이렇게 2년에 걸쳐서 들어온다고 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문 닫고 들어오는 배터리 기업이 LG 엔솔입니다. 자, LG 엔솔이 들어올 때 굉장히 캐파가 2배 이상 커지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2030년부터 전고체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는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고체에 대한 수요를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지금 시장화를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해액보다 킬로그램당 가격이 160배나 더 나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 비싸긴 하지만 향후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캐파가 계속 커질수록 지금 가격은 안정화될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 시장 활성화가 될수록 여러분들은 이제 전고체 시장이 개화하는 거를 좀 기대를 더 크게 가져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삼성 SDI에서 먼저 이제 27년부터 상용화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상용화하기 전에는 우선 공급망 확보가 우선적으로 돼야겠죠. 자, 삼성 SDI가 전고체 공급망을 결정하기로 했고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를 전고체 공급망으로 결정할 건지가 굉장히 시장에서는 주목받는 이슈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황화 리튬을 제작하는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기업들이 다 이제 황화 리튬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기업들인데, 자, 삼성 SDI에서도 이 황화 리튬을 수급을 하겠지만, 그거를 하나의 회사에서만 수급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원화를 시킵니다. 두 개의 회사에서 공급을 받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의 회사에서 만약에 차질이 생기면 보조로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하나 컨택을 해놔야 공급에 차질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황화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에 있나를 좀 살펴봐 봤는데 일단 첫 번째 포스코 그룹,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농화성 이렇게 6가지의 기업을 추려봤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톤 단위는 지금 시점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미래 생산 능력을 예측한 값입니다. 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는 24톤 생산 물량이 돼요. 자, 그런데 2030년 쪽으로 갈수록 7,200톤까지 늘린 계획을 하고 있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일 생산 비중이 높습니다. 300톤까지 생산이 가능한데 향후에는 1,200톤까지 생산 능력을 키운다고 하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26년도 때까지 300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랑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소형 기업에 들어가죠. 자, 이 기업들은 30톤, 120톤, 3.6톤까지 지금 현재 생산이 가능하고 향후 생산 캐파는 아직 공개된 게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컨택을 하실 때는 제일 미래 생산 능력이 제일 큰 포스코 그룹 먼저 우선순위로 컨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각 기업마다 이제 전고체 생산을 하게 될 건데 전고체에도 종류가 3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고분자, 두 번째로는 산화물계, 세 번째는 황화물계가 있습니다. 자, 고분자에서
황화물계로 갈수록 약간 배터리의 그 질이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배터리의 최종 목표 전고체 배터리도 황화물계예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7년부터 바로 황화물계로 들어가고 LG엔솔은 고분자계를 거쳤다가 황화물계로 들어가는 순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랑 상화물 먼저 들어갔다가 29년도 때 황화물 배터리로 들어가는 거를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황화물계 배터리를 컨택을 할 예정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황화 리튬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는 굳이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전고체로 가야 되냐를 생각을 했을 때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전고체 배터리가 이점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지금은 뭐 전고체 배터리 만드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사실 비용 같은 경우에는 향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생산 능력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은 가격은 자연스럽게 다운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 개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향후 27년부터 30년까지 계속 될수록 전고체 배터리의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배터리 셀 기업들 그리고 전기차, 완성차 기업들에서도 채용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전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장점과 단점을 딱 나눠놨는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충격과 압력에 강하죠. 안정성이 높죠. 왜? 액체보다는 그래도 고체가 조금 더 안정성에 유리하다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극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흑연 음극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실리콘 음극재로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실리콘 음극재로 넘어가야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더 단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리콘으로 넘어가면 이 흑연보다 실리콘이 약간의 그 부피 팽창이라든지 그런 스웰링 현상에 취약하기 때문에 액체 전해질일 경우에 스웰링 현상이 나타나면은 양극재를 찔러서 배터리가 터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체 전해질로 바꾸게 되면 스웰링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고체에 의해서 막히기 때문에 양극재까지 스웰링 현상이 도달할 일은 확률이 거의 낮다라고 보는 거고 이러한 부분에서 안정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용량 저장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배터리 용량 자체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 형태의 변환도 약간은 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4680 배터리처럼 조금 더 큰 용량의 배터리를 좀 제작할 수 있고 효율성이 좋은 배터리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단점도 좀 있죠. 이온 전도도가 좀 낮고 그리고 황화물 전해질의 경우에는 유해가스도 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정 온도에서만 효율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비해서 조금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고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있죠. 이제 고체 전해를 쓰면은 분리막이 줄어들고 그리고 음극재의 함유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의 용량 그리고 전기차의 주행거리 자체를 늘릴 수 있는 특장점이 있다는 것도 전고체 배터리의 이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 전고체 배터리 2030년까지 갈수록 점점 크기가 키워지는 산업인데 2030년에는 15,050톤까지 늘린다고 하죠. 자, 15,050톤입니다. 그런데 포스코 그룹에서는 총 7,200톤까지 생산 능력을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략 계산해봐도 2030년 캐파의 절반 물량은 포스코가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스코 홀딩스가 차후 주도주로 변환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어느 정도 레이팅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과거에 2023년도 때 영광을 되찾기는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거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주가는 그 주가 크기는 올라오겠지만 지금 당장 24년도 하반기 당장에 급등을 바라는 건 어려운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당시에 2023년도 이제 7월에 최고가는 76만 4천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까지도 복귀하기에는 좀 많이 무거운 종목이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가 무작정 손절해야 하는 종목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세원지 장기적으로 턴어라운드 시작됐죠. 그리고 요번에 배터리 화재를 시점으로 향후 전고체 배터리의 체계 전환은 포스코의 상승 동력으로 계속해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030년 전고체 목표 생산 캐파의 50% 수준을 목표로 지금 포스코 그룹에서 생산 능력을 확장해 가려고 하는 포스코인데 향후에 전고체 공급사의 이런 핵심 기업으로 꼽힐 것을 생각을 하면 이에 따라서 주가도 좀 동반 상승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그래프를 보고 볼게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이 장기적인 주도주 우상향이 나왔을 때
주도주의 조건을 포스코는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22년 10월부터 23년도 7월 때까지 이 장기적인 상승에서 포스코는 주도주의 흐름을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자,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었냐를 볼 건데, 자, 제가 추세 추종 매매 전략서에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라고 했었죠? 추세 추종의 핵심은 고가 대비 조정이 30%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마이너스 30% 이상까지 조정이 나타나지 않는 게 주도주의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간 동안 하락 구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책정을 해보게 되시면 이때도 하락했을 때 14%, 이때도 하락했을 때 많아야 10%, 이때도 하락했을 때 많아야 17%, 지금 마이너스 20%도 조차 무너지지 않는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주도주의 흐름을 가져갔었던 포스코입니다. 추가로 또 주도주의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컨택을 하실 때 주도주 매매 방법을 미리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제가 6월부터 여러분들께 추세 추종 매매 전략, 주도주 매매 전략을 어떻게 하는지 총 14페이지로 여러분들께 작성을 해서 배포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주도주의 흐름을 가져오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추후에 상승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그 모습, 그런 모멘텀이, 그런 스탠스가 나왔을 때 바로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미리 공부를 해놔야 된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주도주를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는지, 주도주의 추세 추종, 상승 추세를 추종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매매 전략서에 다 담아놨어요. 지금 한미반도체 주도주 잡았을 때, 그리고 HD현대일렉트릭이 주도주 잡았을 때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싹 다 담아놨으니까 이거 한번 무료로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향후에 포스코홀딩스 주도주 흐름 나왔을 때 매매 방법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 전부 다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추세 추종 매매 전략서도 같이 보내드릴 거고 10월 8일 기준으로 포스코홀딩스 관련 레포트를 하나 작성을 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투자하거나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서 매매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담아놨습니다. 연락 주시는 분들께 추세 추종 매매 전략서 하나랑 포스코홀딩스 투자 전략서 이렇게 두 개에서 발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보이시는 번호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포홀이라고 발송 주시면 제가 이 두 개의 리포트 정리해서 순차적으로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가 좀 있기 때문에 연락 주시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 포스코홀딩스 보유자 분들이시라면은 지금 포스코홀딩스 전략서랑 추세 추정 매매 전략서 이거 두 개 분명히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무료로 한번 받아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뭐 영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돈 요구하는 거나 그런 거는 없으니까 한번 받아보시고 편안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서에 나온 대로 여러분들이 향후에 포스코홀딩스의 그러한 시그널이 발견됐을 때는 그대로 한번 매매를 해보세요. 매매를 해보시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면은 저희 채널 와서 댓글로라도 아니면은 연락 주셨던 문자 번호라도 고맙다고 그냥 연락 주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